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입니다. 여정민 작가님의 책이고 트러스트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다. 더구나 박해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떠돌아야만 했던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 노벨 수상자의 23%, 미국 명문대학 교수 30%, 미국 100대 기업의 약 40%가 유대인 소유이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가들과 예술, 과학,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유대인 부자 교육을 벤치마킹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위기,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OECD 국가 중 청년 실업률 1위, 높은 노인 빈곤율 등 세상 모든 심각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다 껴안고 있는 것 같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높은 금융 문맹률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지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대인 경제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 보유율을 세계 77위로 평가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76위인 것을 보면 충격적이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앨런 그리스펀의 말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다. 우리나라의 현상적인 문제들은 부자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부모들이 일어나야 한다. 국가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위기를 뚫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다. 유대인이 이룬 세계적인 부와 성공은 힘든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엄마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더는 깜깜해질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부자 교육은 시작되었다. 유대인 엄마의 기도.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 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유대인 엄마의 감사 습관 기르기. 유대인 아이들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엄마는 자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대 아니라는 짧은 감사 기도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하루의 첫 말을 감사로 기분 좋게 시작한다. 유대인 엄마는 무조건 감사를 가르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은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가 가능하다. 만일 한 손을 다쳤다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다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신을 만날 테니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세상을 긍정의 렌즈로 바라본다. 감사의 렌즈를 통과한 위기와 실패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위기와 실패가 자녀를 가로막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것을 부와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로 바꾸는 힘을 키워줄 것인가? 유대인 부모는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이며 확신에 찬 답변을 감사에서 찾는다. 감사 습관을 자녀에게 선물하자. 상상력은 생존력이다. 유대인은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한다. 상상력은 부와 성공을 실현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역사 속에서 상상력은 유대인들에게 힘든 현실을 버티는 힘이었고 괴로운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에게 상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미래와 연결되었고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근원이었다.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상상력을 훈련했을까? 핵심은 침대 머리 교육이다. 유대인 엄마는 교육에 있어서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잠들기 전 들려주는 토라와 탈무드에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부모가 목숨같이 지켜온 계명이 있다. 토라에 나오는 교훈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루 4번 토론하는 것이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중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누워 있을 때, 즉 잠들기 전이다. 잠자는 동안 사람의 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황농문 교수 저서 몰입에서 꿈속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황 교수는 수면 중인 뇌는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잠자는 동안 사람의 뇌는 낮에 경험한 것을 해마에서 재정리하고 통합한다. 중요한 정보들만 장기 기억, 즉 잠재의식 속으로 보내진다. 수면 과학 측면에서도 근거를 제시한다. 수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된다. 사람은 잠을 잘 때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들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 된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는 잠의 유익을 설명한다. 수면 중인 뇌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꽃피우도록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충분한 잠을 통해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는 잠들기 전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지 않는다. 아이가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도 소용없다. 엄마는 단호히 거절한다. 자는 동안 호기심이 뇌를 자극하여 아이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극한 어려움 속 생존의 비밀, 부와 성공의 비밀은 바로 상상력이다. 이제 상상력의 위대함을 알았으니
당신의 자녀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줄 차례이다. 먼저 우리부터 실천해보자. 잠들기 전 행복한 부자가 되어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된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생생하게 느낄수록 좋다. 유대인 부모의 풍요의식 교육. 먼저 유대인 부모는 가난을 가르친다. 유대 전통이 말하는 가난의 고통을 알려준다. 가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부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심한다. 두려움은 두려운 상황으로 현실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다만 가난은 신의 뜻이 아니며 가난은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지시적으로 알도록 교육한다. 탈무드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난과 비교한다면 가난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말이 있단다. 가난이 세상의 고통 중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말이지. 하지만 신은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단다. 그런 후에는 정체성 교육이 시작된다. 유대인 자녀가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과 마음이 부자면 아이도 부자라는 지혜를 가르친다. 너는 이미 부자란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지. 풍요로운 존재 그 자체란다. 풍요로운 생각을 지키는 한 너는 부자다. 하지만 마음속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가난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란다. 또한 유대인은 부자 생각 습관을 길러준다.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이것이 유대인이 풍요로운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식사를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풍요로운 경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유대인 엄마와 딸의 실제 대화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한국인 친구가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저 친구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친구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나 보구나. 근데 너는 엄마 심부름을 아주 잘하지. 맞아요. 저는 심부름을 잘해요. 그 순간 아이는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만약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반응했다면 아이는 그 순간 결핍 의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생각 습관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는 예외 없는 부의 법칙이다. 일상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생각하게 된다. 유대인 스승들과의 운명적 만남. 거장의 삶에는 늘 위대한 스승과의 운명적 만남이 등장한다. 혼자서 위대한 성공을 이뤄낸 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워렌 버핏에게도 그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준 두 명의 스승이 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과 초성장주 투자의 창시자라 불리는 필립 피셔다. 현대 투자 이론을 개척한 두 스승 모두 유대인이다. 워렌 버핏은 거장 스승들에게서 철저한 유대 부자 교육을 받았다. 나의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15%는 필립 피셔다라고 말한 버핏은 스승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지 않았다면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이다. 인생의 맛은 끝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 있고 인생의 멋은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사건이 있다.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조기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지원하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좌절의 순간도 잠시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버핏은 그레이엄에게 진정성 담긴 편지를 쓰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버핏의 열정에 감동한 교수진들은 결국 그의 입학을 허락한다. 경영학 대학원생이 된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업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의 수업에서 A+를 받은 학생으로 유명하다. 졸업 후 벤저민 그레이엄의 회사에 일하고 싶었으나 유대인 스승은 버핏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다. 하지만 그는 장애물 앞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한 번 더 운명을 개척한다. 결국 버핏은 스승을 설득해 무보수로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통계와 수치에 관한 1만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책을 정독하면서 스승의 투자 기법을 온몸으로 습득한다. 나에게 그는 저자나 스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버지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그만큼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버핏의 고백처럼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스승의 투자 기법을 직접 배운 경험은 그가 누린 최고의 특권이자 행복이었다. 재무제표와 영업실적 분석 후 저가 주식을 매수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은 원금 보전 전략에 따른 보수적인 투자 방식으로 한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한결같지 않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의 한계를 보게 된다. 탁월한 투자 기법이었지만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못했다. 마침내 버핏은 다른 기법들을 받아들인다.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이라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찰리 먼거. 버핏의 또 다른 유대인 스승 필립 피셔는 재무제표 등 양적 분석을 통한 기업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영진의 자질과 열정,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 보유 여부 등 질적 분석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다. 조사 내용을 근거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피셔의 초성장주 투자 기법이다. 실제로 피셔는 모토로라의 투자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피셔의 성장주 투자 원칙을 받아들인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워렌 버핏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배웠지만 거인들의 어깨에 머무르지 않았다. 스승들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보완하며 자기다운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워갔다. 그리고 결국 스승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 버핏의 고백대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없었다면 그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거장 스승과의 운명적 만남도 없었을 것이다. 하버드의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워렌 버핏 자신이었다.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감이다. 그들은 항상 변동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불안이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 버핏 역시 그런 사람이다. 공포가 덮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을 헐값에 살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내가 공포에 휩쓸리면 공포는 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버핏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위기를 기회로, 공포를 친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럼 그는 어떻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그의 아버지였다. 버핏에게는 어려서부터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철저히 부자 교육을 시킨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다. 버핏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분 1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워렌 버핏. 부모와의 운명적 만남, 딱 맞는 장소, 딱 맞는 시간, 딱 맞는 부모.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의 성공 요인이다. 한마디로 운명이다. 하지만 그는 운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스스로 멋진 운명을 만들어 갔다. 딱 맞는 시대적 상황에 태어났고 딱 맞는 부모님을 만난 것을 성공 비결로 꼽는 버핏은 대단한 긍정 마인드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이듬해인 1930년에 태어났고 조울증으로 추정되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공한 이유, 세계적 기부왕이 된 이유는 그의 운명 때문이다. 그는 운명의 창조자였다. 어린 버핏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정서적 아픔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히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웠다. 워렌 버핏은 운명의 그늘을 세상의 빛으로 바꾸었다. 성공이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워렌 버핏. 그 아이만이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아이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아이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버핏에게는 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그런 존재였다. 증권사에서 일하던 워렌 버핏은 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으로 투자한 돈과 직장을 모두 잃고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때가 워렌 버핏이 태어난 해이다.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자 마인드부터 돈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부자 교육을 시킨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네 편이란다. 반항적인 어린 버핏에게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숫자에 뛰어난 아들에게 돈 버는 경험을 쌓게 하고 돈 모으는 법, 쓰는 법, 불리는 법까지 가르친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부자 교육에 성공한 아버지는 아들의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유대인 부자 교육은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부의 지혜다. 태양이 지구의 모든 땅에 빛을 비추듯 부자 교육도 그러하다. 워렌 버핏의 부와 성공이 그 증거이다. 유대인이 아닌 버핏은 유대인 스승과 아버지에게서부터 부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와 지혜를 얻었다. 열린 마음으로 유대인 부자 교육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왕 개미였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